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시나요? 단기 매도 방법밖에 없다. 홈티와 함께 우리 손을 올려보세. 네, 안녕하세요. 송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제목을 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무슨 얘기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 얘기를 차근차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6.17 규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규제가 나오니까 규제를 피한 지역, 김포, 파주 등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죠. 얼마가 올랐다더라, 매물이 다 들어갔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 나비 효과, 핀셋 효과, 참 신조어들도 다양합니다. 일단 경매 아파트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6월 24일 입찰된 일산 동구 식사동 10년차 위시티 자이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이 35평이고요. 낙찰 가격이 5억 1227만원, 2등과도 3,7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층이 4억 7천, 6월 11일 21층이 4억 6천. 이 두 건 말고는 거래가 없어요. 전무하다가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2019년 12월 21일 날 거래가 한 건 보이네요. 11층이 4억 3천만 원의 거래가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매물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경매물건과 동일 평수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한 평 정도 큰 그 저층의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낙찰가가 5억 1227만 원이니까 이게 낙찰은 잘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물건 한번 볼게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호 세피앙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이 25.7평, 23년 된 약간의 지금 노후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낙찰가가 2억 699만 원. 역시 2등하고는요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게요. 6월 17일 5층이 2억 400만 원. 그 다음에 6월 17일 역시 5층이 2억 1300만원, 또 5월 28일 1층이 1억 9500만원의 거래 내역이 있네요. 매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경매물건과 동일한 111동의 매물이 5층에 2억 1500만원, 4층이 2억에 나와 있네요. 그럼 경매 물건 3층의 낙찰가 2억 699만원은 이게 잘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3일 입찰된 물건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봉담 해오름 아파트 전용 면적이 25평, 낙찰가가 1억 7398만원. 요것도 역시 2등하고 140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실거래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일날 11층이 2억 1000만원, 그리고 3월 20일날 7층이 2억 300만원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3천만원 전후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니까 2억 1000만원 매물이 좀 보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수원 아너스빌 아파트 4층인데요. 전용 면적이 25.7평, 2등과는 무려 3,7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실거래가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6월 9일날 19층이 5억 8천만원, 5월 27일날 3층이 5억 2천만원. 좀 이상합니다. 4월 9일날 11층이 4억 7천만원. 4월, 5월, 6월 갈수록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4건의 아파트 낙찰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4건 모두 어느 곳 하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기는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은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냐고요? 서울이죠, 당연히.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잠실 일대고요. 강동도 모두 다가 아니라 신축된 아파트, 대단지 여기는 무조건 거침없이 상승할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게 새로운 건가요?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 경기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시나요? 아파트 브랜드파워의 절대 강자들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푸르지오, 더샵,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아이파크, 센트레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가더라도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는 유난히 보이는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경기도 또는 지방으로 갈수록 안 보일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이들 브랜드 아파트하고요, 서울에 있지만 강북에 있는 이 브랜드 아파트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기름동에 있는 기름 센트레빌, 이름도 똑같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 43평형, 전용면적 34.5평.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매물이 9억 5천에서 10억 이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은 46평형, 전용면적 37평, 매물이 34억에 나와 있습니다. 기름동에 비해서 가격이 3.4배, 3.5배 이상 높아요. 비쌉니다. 이게 비싼 이유가 단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만 이유일까요? 아파트 실내에 들어간 내장재가 기름동하고 대치동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이요, 주차 구획선이 넉넉합니다. 대형차가 들어가도 문콕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은요,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구획선이 똑같아요. 구획선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정말 잘 주차하지 않으면 문콕이라든가 아니면 내리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에요. 땅값만 비싼 게 아니라 내부 구조 설계하고요, 내장재 모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강남이라는 좁디 좁은 이 땅덩어리에 최적의 설계와 편의시설로 지어진 아파트 하고요, 아직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넉넉한 경기도 지역하고 동일한 상승 기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대체 호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가 왜 경기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까? 그 상승 기대에 부응하듯이 경매로 나온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낙찰 가격이 연일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재건축 연한도 늘어났죠? 현재 지금 당장 낙찰가로 받은 그 가격대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게 경매를 낙찰받는 이유와 목적은 물어보면 한결같이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권 3년을 지나고 있죠? 내년 겨울이면은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을 또 준비하는 그 집권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택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 하는 개발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15년 또는 20년 된 아파트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서울 강남은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어요. 재건축이 아니면 정답이 없습니다. 노른자 중에 노른자 강남하고요, 땅의 여유가 충분한 수도권 외곽하고 저는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미 2010년 이후부터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됐어요. 서울은요 96.3, 경기도도 99.5예요. 모든 가구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나 서울은 10가구 중에 5가구만 자기 집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5가구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왜 내 집은 없는 걸까요? 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왜 그놈의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갈까요?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공급 정책. 아파트 공급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반대하는 국민들 숫자보다요, 찬성하는 국민들 숫자가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를 봐도 그렇고요. 지난 94년도에 금융실명제가 깜짝 발표가 됐듯이 만약에 수도권 아파트 대규모 공급 정책 그런 깜짝 발표가 난다고 하면 수도권 외곽에 있는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추풍 낙엽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아파트 투자는 지금 현실만 보고 무조건 단기 매도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년 뒤에 올라갈 거다? 3년 뒤에 올라갈 거다? 누가 장담을 해요? 2018년에서 19년 올라오는 과정, 또 20년까지 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세상에 광주가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겼다더라, 대전이 얼마더라, 서울의 강북도 10억이 넘는다더라. 그거 예상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왜 안 사요?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뭐 다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아파트는 안 샀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요. 누구나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을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2년 뒤, 3년 뒤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는 거죠.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어떤 상승 기대를 낙관적으로만 갖고 무리한 낙찰을 받으시지 말고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으면 빨리 받아서 2, 3개월 안에 되팔 수 있는,
단기 매도를 하는 방법이 최선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후년 되면 대통령 바뀌어요.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정책이 발표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어떤 기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 폭락론자는 아닙니다. 폭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돈을 버는 타이밍에 돈을 벌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리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